오늘 할 내용은요. 세제 개편안, 이제 진퇴양난 세금 지옥에 빠진다라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뒤숭숭한데 좀 신탁 방식들이 지금 시장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 나왔습니다. 오늘 6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세제 개편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이고요. 세금의 지옥에 우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정부는 유해라는 정부의 고급 기술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근데 이 유해라는 정부의 고급 기술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토제 앞두고 거래량이 급등하는 걸 봤습니다.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을 쏟아냈지만은 결국은 쏟아낸 매물들이 가격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못했습니다. 풍선 효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의 장특공 유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래량들이 내년에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 기산일 6월 1일 두고 거래가 또 증가할 겁니다. 비주택, 비거주자, 그리고 고가주택을 가진 은퇴자들이 이제 떠밀리겠죠. 근데 세금을 올리고 했는데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걸 볼 때는 집값이 잡히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호제랑 양도세로 집값을 잡았는데 그 유예라는 기술로 과연 양도세 장특공 유예와 보유세에 대한 일부 유예, 집값을 본질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결론은 못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세제 개편이 나오기 전에 뭐 폭풍 적냐 이거는 세제 개편 나오기 전입니다. 이제 은퇴자들의 얘기입니다. 아, 이거 나는 40년 전에 여기에 조그만 거 사가지고 들어와서 오래 산 거 그것밖에 없어.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집 한 채 보유세 세게 내서 여기에 살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거주하다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잘 되는 입지에 있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합니다. 보유세는 이렇게 자기의 거주 공간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경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종부세 납부자 1704명 조기 증여의 3년 만에 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20대 이하의 종부세액 납부 현황을 보니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늘고 20대도 늘고 20대 이하도 늘고 있습니다. 증여가 많이 일어나죠. 이제 내년이 되면요. 내년 되기 전에 올해 하반기 내년 아마도 증여가 또 역대 최대로 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 사상 최고. 왜? 규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2020년 9월 17일 부동산 금수저 더 늘었다. 한 해에 3조 넘어. 이게 왜 그러냐? 증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왜 늘었을까? 2020년 9월 달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7.10 대책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보유세를 모두 올렸습니다. 보유세율은 5%에서 6% 올리고 양도세율은 10% 중과세 추가하고 취득세는 12.4% 최고세율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 2021년에 셋째 개편안이 적용이 되니까는 2020년도에 역대급으로 증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증여가 더 일어났습니다. 역대 최대 16만 건 5년 만에 2.5배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증여주택 빌딩 55조 역대 최대 규모. 부의 세습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이 아마도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월 9일까지 토끼몰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이제는 기한을 두는 방향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도 2027년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진 사람들. 이 사람도 2027년까지는 조금은 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요때까지는 봐주는 척하고 매물이 나올 겁니다.
조금 나오겠죠. 6월 1일 전까지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효과가 없느냐? 지금 공급이 부족한 2027년, 2000 거의 29년까지도 물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물을 출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매물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값을 이 매물들이 자극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도 여기에 플러스 전 월세의 문제들도 아직 있잖아요. 전세 수급 지수가 180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80이 넘으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전세 대란 중에 대란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는 이런 토끼몰이에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왜 이런 토끼몰이를 하냐? 2027년도 유일둔 거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한 번에 하면은 이 버퍼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2027년에는 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28년도, 2029년도 이제까지 가면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도 세금에 대한 저항 때문에 세금을 조절하는 달콤함을 주거나 플러스 공급 강화 정책들이 똑같이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일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제가 이걸 하고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촘촘하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어떤 게 나왔냐면요. 자, 보시면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이제 기본 공제를 뺍니다. 공제를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을 세율에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 공제는 건드릴 수 있는 거, 공정시장 가액 대통령령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거, 세율을 건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건드린 게 공제를 건드렸고요. 공정시장 가액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건드렸습니다. 요 세 개를 디테일하게 건드렸습니다. 요거는 꾸준히 올라갈 거고, 요 친구는 공시가 현실화율 또 나중에 건드릴 겁니다. 이러면 1주택자들도 힘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원래는 요 공제가 1주택자는 12억, 비거주자는 12억, 그 다음에 그 외에는 9억이었습니다. 현행은 이렇습니다. 1주택자 12억 공제.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도 12억 공제. 그 다음에 뭐 이제 3주택 이렇게 넘어가면은 9억, 2주택, 3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런 거는 또 9억이었죠. 공제가 12억인데 이 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작을수록 세금이 내려가고요. 공제는 높을수록 세금이 절감됩니다. 세율은 낮을수록 세금은 낮아집니다. 근데 공제를 올리면은 세금이 낮아지는데 공제를 내렸습니다. 공제를 내렸고 공정시작가액은 내리면은 올라가는데 이거는 올렸습니다. 세율은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황당합니다. 1주택자들이 조금 손해보는 형식으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다 반대로 했어요. 보시면은 12억을 14억. 이거는 올리면은 유리한데 1주택자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거주는 9억으로 내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 그리고 그 외에는 9억인데 이 9억도 계산이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4억입니다. 일단은. 공제가 4억. 근데 4억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5억에다가 곱하기 거주용 주택에 나누기 주택 가액의 합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2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여기에 거주를 해요. 거주를 하고 가액 합계가 여기가 한 5억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 지금 공제에 올라가는 금액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꾸로 거주를 5억짜리 있고 투자를 25억짜리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공제가 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세율 구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주택 그 외라는 게 이제 2주택 이상이죠. 일단은 4억으로 하고 그 4억에서 플러스 알파 하겠다. 만약에 이 거주용이 비싸고 투자용이 싸면은 내가 공제는 많이 해주겠다. 거꾸로 투자한 데가 비싸고 거주용이 싸면은 내가 이 공제는 안 해주겠다. 적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공정시작. 요거는 내려야 되는데 올리는데 현행은 60%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지방 1주택자, 2주택자. 근데 2028년도 이후는 70%인데 문제는 3주택자는 현행이 60인데 내년 2027년도는 70%, 2028년도는 80%로 바꾼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다주택자, 비거주에 대한 부분을 타겟팅을 했고 요것도 다주택자, 비거주에 대해서 타겟팅을 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가 좀 부담이 되겠죠. 다주택자가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이 되면은 안 좋은 집을 내놓겠죠. 그리고 오히려 똘똘한 하나로 더 뭉치겠죠.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은 다주택자는 세율 구간들이 보유세 구간들이 크니까는 어떻게든 최고 좋은 걸로 뭉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들이 좀 크겠죠. 그래서 요거는 똘똘이 한 채를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공제도 지금 1주택자는 유리하게, 비거주와 다주택자는 불리하게, 요게 비거주, 요게 다주택자입니다. 불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은 어떨까요? 세율이 기가 막힙니다. 세율은요, 보세요. 26년입니다. 2026년은요, 5%, 7% 해가지고 12억에서 25억이 이제 1, 2주택자가 2.7%고요. 그 다음 다주택자는 5%입니다. 근데 2027년부터는 3주택자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1, 2주택은 올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1, 2주택은 올렸어요. 2027년도에 다주택자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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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주택자만 올렸어요. 신기하죠? 1주택자만 올렸어요. 1, 2주택자. 그리고 2028년도는요. 모든 주택,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주택에 이 올린 금액들, 다주택자의 금액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원래 2%, 3%, 4%, 5%는 이게 3주택 이상이었죠. 근데 1, 2주택의 세율을요, 다주택자의 세금으로 2028년까지는 전부 다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정리하면은 다주택자는 공시가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리는 걸로 하고요. 1주택자는 세율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1주택자는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초고가 주택은 공제를 조금 못 받게 또 해놨습니다. 이제 초고가예요. 이 초고가는요, 우리가 조금 어르신이거나 보유를 오래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그 어드밴티지를 줘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래 가지고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가중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령별 공제는 현행 그대로 존치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그 현행은요, 보유 거주 상관없이 이런 종부세에 대한 공제를 한도 없이 해줬어요. 그런데 2027년부터는 보유와 거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한도를 800캡을 씌우고요. 2028년도에는 600으로 캡을 씌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공제를 받아서 한 1억을 공제를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 1억의 공제를 전부 다 그냥 공제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2027년에도 보유와 공제에 대한 비율들을 이런 식으로 두고 한도를 뭐 1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50, 그중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2028년도는 이렇게 세율 구간은 그대로 놔두지만요, 캡을 씌웁니다. 내가 3천만 원에 대한 공제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거 안 돼. 600만 해. 너 그거 고가 주택일수록 그 공제가 더 많잖아. 고가 주택은 공제 안 되지. 종부세에 대한 공제에 캡을 씌워. 옛날에는 없었어. 근데 너희들 너무 불로소득 많이 했잖아. 공제 씌울 테니까 공제 많이 받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엄청 많이 오르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금을 1억을 냈으면은 내년에 세금이 한 2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 2억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는 조세장이 너무 크지? 1억 5천까지만 세금을 내. 이게 150%. 세상은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00%까지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너무 작아. 세상한 부담을 좀 늘릴 거야. 1억 벌었으면은 1억 5천을 내는 게 아니라 200%니까 2억을 내. 지금 이런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런 방향을. 그래서 세금의 캡을 공제에 대한 거는 이런 거죠. 공제는 최소화시키고 고가 비거주일수록, 그리고 세금을 더 두는 거에서는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를 지금 보면은 1주택자가 세구간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모든 주택이잖아요. 모든 주택. 그리고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공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이 공제와 여기 말했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 두 개죠. 요 두 개로 다루고요. 그리고 1주택자는 다주택자의 세율 구간이 2028년부터 모든 주택이죠.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공제에 대해서 올해 가지고 있는 종부세 공제는 줄이고 캡을 씌웠고 세금을 많이 내는 캡들은 확대를 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세금 많이 내라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하는 집 아니면은 세금 많이 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0억 기준으로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1거주, 실거주를 10년을 했어요. 공시가는 21억, 거주를 100% 했다라고 하면요. 현재는 5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27년도 1단계 개정을 했을 때는 490만 원 오히려 줄었죠. 1주택자는요. 그리고 2028년, 2029년은요. 49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주택자 비거주 갭 투자에 같은 경우는요. 540 똑같아요. 거주 보유 요건들이 없으니까. 근데 1단계 실정하면은 540만 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리고 2028년도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증폭을 하지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율 구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이때 뭐가 오느냐? 공시가가 오르겠죠. 그다음에 이거 현실화율 하겠죠. 예, 요런 게 좀 일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비거주 갭은 지금 540에서 1000만 원 두 배로 뛰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거주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1000만 원인데 요게 2028년도 가면은 2720만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3주택이면은 1800만 원에서 2900만 원까지 요렇게 공정시장 가액비율 요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 주택으로 가면요. 조금 더 심해집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오릅니다. 2100만 원에서 다주택자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요. 공제 4억에 공정시장 80% 하면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2배 가까이, 2.5배,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납니다. 세금을 2천만 원 내는 것도 빡센데 8천만 원을 내래요. 이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매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조세 저항이 크게 오겠죠. 그리고 이 세금을 많이 내면요. 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고가 주택들 있잖아요. 고가 주택을 이제 종부세는 타겟팅을 하는 거니까 고가 주택이 뭘 할까요? 일단은 은퇴자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비거주 물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현금 흐름이 없으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기를 이제 2027년 6월 1일부터는 버티기를 할 겁니다. 이 버티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를 월세와 전세로 전가시키는 게 고가 주택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의 전가가 확실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계속 낮추고 그다음에 공제에다가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입불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조세의 전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보면요. 이 보유세를 고가주의 세게 할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그냥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비거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파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이 매물이 나올 때 낮은 가격으로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중저가 상급지 최상급지 말고 상급지 중저가의 아파트 약진들이 만만치 않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가 주택하고의 간격 차들이 좁아지면요. 고가 주택들은 다시 천장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아지겠지만은 이 세금이 그 다음 세금의 변화가 될 때까지 견디는 방향들을 갈 겁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조세의 전가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